네, 자, 두 번째 우리 산업부의 큰형님이죠. 네, 우리 조정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조정현 기자는 새해 특별히 좀 이렇게 이것만한 데가 꼭 올해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요. 네, 살을 한 5kg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살을 뺐으면 좋겠다. 네네네. 아니 지금 이런 사담 나눠도 되나요? 예. 예, 몸매가 호리호리해서 아 전혀. 농구도 잘하고 왜 그러시는 분이 왜 또 살을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점프가 안 돼가지고요. 좀 빼고 싶어요. 점프가 안 되는군요. 네. 아, 또 가슴 아픈 사연이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좀. 아, 덩크슛을 하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아, 우리 이제 조정현 기자는 참고로 머니투데이 방송에 농구 동아리 이름이 뭐죠? 아직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머농 정도로 할까요? 나중에. 아, 머농? 예. 머농. 머니투데이 방송 농구해서. 머농. 네, 네, 머농. 머농.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머농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야구 뭐야라며요. 아 그런 거. 예,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머니투데이 저 야구는 좀 관심이 없어요. 야구 동아리 뭐야. 뭐야? 네. 뭐야 머농? 머니투데이 방송 농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머농. 머축 해서. 머축. 네. 예,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조정현 기자, 네, 살 빼는 거 성공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자, 연초에 그 산업부 기자들 그 신년 기획한다고 네. 왜 현장 공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네. 도대체 기자들이 현장 갔다 와서 그림도 찍어주고 리포트도 재밌게 하고 다 좋은데 정말 가서 그 뒷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조정현 기자도 딱 맞게 현장 새해 또 다녀온 그 공장 탐방 얘기들 준비해 오셨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리 조 기자는 그 출입처 자동차 업계를 좀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연초에 좀 많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회사가 바로 이 쌍용차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몇 년간 쌍용차는 참 국내 시장에서 많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리고 또 연초에 좋은 눈길을 끄는 이슈들이 팍팍 생겨나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쌍차가 완전히 부활하는 겁니까? 네, 뭐 여러 이슈들 중에 좀 사안을 가려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쌍차를 다녀온 이유가 뭐 쌍용차가 아직 메이저 완성차 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일단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많이 올랐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일단 공장이 평택에 있어서 좀 가깝습니다. 수도권에 있고요. 또 비교적 네, 그런 또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현실적인 이유가 네. 있죠. 또 다른 이유가 현대기아차만큼 그렇게 노조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이 공장을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 생산 라인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쌍용차는 비교적 협조적인 편입니다. 아. 게다가 한국 GM은 부평에 있으니까 더 가깝긴 한데 네. 최근에 또 GM의 사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철수설이 나도는 등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생산 현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네.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최선책으로 꼽은 게 쌍용차 평택 공장이었습니다. 그런 또 숨은 기가 막힌 얘기가 뒷얘기가 있군요. 예. 아니 나 말씀 듣다가 그 현대차 이제 홍보나 네. 그 기획이나 경영진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탐방 한번 가겠다. 네. 오케이. 근데 노조까지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물론이죠. 노조까지? 근데 그건 뭐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노조원들 얼굴이 나오고 또 신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작은 기업들 몇 개 가봤는데 네. 자주 가봤는데 네네. 거기는 그 공장장분하고만 얘기하면 그냥 뭐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까지 또 통과가 돼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중 체계가 좀 돼 있어서요. 야. 비교적 까다롭죠. 자동차 공장은요. 무섭군요. 네. 대단합니다. 우선 대단한 공정 생산 라인에 무슨 기밀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얼굴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뭐 어쨌건 그쪽에 생산 라인이니까요. 또 해당되는 노동자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제가 다녀본 공장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또 제가 또 느낄 수 있네요. 자, 갔다 와 보니까 쌍차 생산 라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물건들이 계속 팔리면서 다시 말해 자동차가 계속 팔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화기애애하고 네. 굉장히 웃음꽃이 피고 저희가 그러니까. 연초에 기획물 보면은 그 웃으면서 조립에 예.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워낙 또 잘 팔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쌍용차가 2009년만 해도 그 파업 당시에 여파로 35,000대까지 판매가 급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35,000대라고 하면 쌍용차 평택 공장의 풀 캐파가 그러니까 총 생산 가능한 능력이 연간 24만 대인데 그 중에서 35,000대만 만들었다는 건 뭐 가동률이 뭐 15%도 안 되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놀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일거리가 없어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기본급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서 수당을 받아야 좀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근데 그 한동안 잔업 특근을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잔업과 특근이 생기면서 지금 수요일은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퇴근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고 조기에. 기자들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 우리가. 아, 네. 왜 기자업계, 언론업계는 왜 가정의 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렇다고 또 일이 터지면 또 가야잖아요. 무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역시 현실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현실은 무시 못해요. 네.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한동안 일을 안 하고, 뭐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추가 일을 안 하고, 그 라인을 한적하게 돌리다가, 네. 이제 잔업이 거의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 특근에 평일에 일주일 5일 중에 4일이 야근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데, 어찌됐건 피로도와는 별개로, 그래도 속마음들은 다 따뜻합니다. 네. 집에 가족들도 있고요. 쌍차가. 네. 그 쌍차가 많이 이제 좀 회복됐다. 네. 좀 정상화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많이 회복됐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노동자분을 만나봤는데 21년 차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2009년에 3만 5천 대 팔 때는 한 달에 집에 가져가는 돈이 150에서 한 170 사이였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참 버거운 어렵죠. 어려운 수준인데 지금은 그래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피로도는 쌓였지만 아주 기분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찡한 얘기이기도 하고. 네. 아, 쌍차 평택공장. 자, 다른 완성차 얘기로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런 월, 좀 나아져서 월 3,400만 원 가져간다. 네. 현대기아차 이 노조분들이나 노동자들한테는 또 딴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현대기아차 주력 차량이 또 줄줄줄 나온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분위기 가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제일 주목을 받는 게 그 차세대 소나타에 대한 준비겠죠. 이미 뭐 3월 15일 정도, 3월 중순쯤에 양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또, 말고. 네, 하이브리드 아, 말고요. 차세대. 지금은 또 당장 아산 공장에서 그랜저와 K7, 그러니까 준대형 차량의 하이브리드가 지난해 말에 얼마 전에 출시가 됐었죠. 됐죠. 그게 예. 한창 이제 생산 라인이 돌아가면서 한참 분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네시스와 K9이 올해 상반기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걸 만들고 있는 좀 울산 공장이나 그런 공장의 대형차 라인들도 이 품질 점검에 한창인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엄청 지금 바쁠 시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드디어 이제, 북미 시장의 제네시스 신형은 네. 아직 안 들어가고 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량을 갖춰서 한 4월 정도, 상반기 정도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기아차 K9이 국내에선 K9인데 네. 미국에선 K900로 K900으로 국방방으로 가는군요. 요즘 캐나다 구스에서 캐구가 유행인데 어. 이것도 뭐 역시 캐구로 K구로 수출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 국방방 네, 이렇게 가는 정식 명칭 K900입니다. K900. 와, 좋습니다. 소나타 차세대 모델 어떻게 기대가 좀 많이 됩니까? 어때요? 일단은 지금 신형 제네시스가 되면서 네. 이제 좀 모델이 디자인이 좀 정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YF 소나타가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긴 했는데 근데 어떤 기자들은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심해에서 갓 건져 올린 심해어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너무 지나치게 이 다양한 라인들이 날이 서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나 했는데 한층 정제가 된 게 신형 제네시스였다면 아마 LF 소나타도 그런 정제된 디자인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신형은 일단 초기 판매라든가 네. 평가는 좋다? 지금 출시 15일, 10여일 만에 영업일수 기준으로 10여일 만에 11,000대 그냥 넘어섰고요. 팔렸다 하기도 네, 지금도 하고. 15,000대 이상 계속 순항하고 있고 또 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밤에 저녁 7시에 올해의 차, 한국 올해의 차 1위에 뽑혔죠. 예, 선정된 쾌거를 또 이루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국뽕 아니냐. 요즘 국뽕 이런 단어가 유행인데 뽕. 예, 국가 플러스 히로뽕의 준말이죠. 뭐 지나친 국수주의. 방송에서 마약 얘기라는 게 조금 부적절하긴 하지만 뭐 마약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쨌건 국뽕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뭐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자면 1위에 올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참고로 2위가 BMW 5 시리즈, 3위가 벤츠 S 클래스였으니까 현대차가 당초 목표로 했던 독일 프리미엄 업체를 제치겠다는 목표는 일단 기자들을 대상으로는 달성을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제네시스 신형, 나름 평가가 괜찮다. 또 나름 또 까칠한 조정현 기자가 뭐 이 정도면 뭐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신차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기차 얘기 좀 해볼까요? 어때요?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가 일단 4천만 원 중반, 초반 중반의 가격으로 뭐 경차급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스파크가 경차였고요. 네. SM3는 물론 준중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현실적인 가격 때문에 물론 제주도에서는 뭐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국가 보조를 하면은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일반인들이 마구 사기에는 현실적이지 그렇죠. 않고요. 다만 대비는 해야 되죠. 뭐 곧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된 게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막 뭐 기아차도 올해 그 소울 전기차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울 전기차 나오는군요. 네. 네. 기존에는 레이 전기차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차급을 하나 더 키워서 좀 현실적인 그 대안으로 전기차를 제시한다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 기자가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새해 다녀보니까,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신차 출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기아차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네. 뭐 차종이라든가 아니면 주주 입장에서 현대차를 더 선호하는 분들 있을 텐데, 일단 좀 관심을 좁혀서, 네. 올해 좀 경영 실적이라든가 이 주가 측면에서 우리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어디가 좀 더 뭔가 좀 그 주목해볼 부분이 많다. 현대 기아차 중에 네. 뭐 쌍차는 좀 약간 좀 차이가 나니까 네. 빼고. 아무래도 그 자동차 업체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당연히 그 라인업 확충이나 이런 신차 계획들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두 업체 모두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K5나 소나타 같은 아주 주력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다 주목을 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 여파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 해외 생산 비중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이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그런 비중이 환율 해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장점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마지막으로 좀 크게 볼 때, 네. 저 작년에 보니까 토요타가 많이 이제 글로벌하게 다시 또 이제 1위가 되면서 네. 뭐 엔저 효과도 톡톡히 봤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도 나오면서 역시 토요타가 뭐 한물 가지 않았다. 네. 뭐 쟁쟁한 경쟁력을 보여줬어요. 올해도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건지. 네. 그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은 좀 선방하면서 역시 좀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이런 좀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그게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네. 또 현대기아차가 워낙 그 주력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요. 일단 토요타가 작년에 대규모 리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많았고 그래서 일단 뭐 일본에 대한 반감도 더해져서 중국에서는 아직 크게 판매 신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대로 그 외에 북미나 유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네.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시장에서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따라잡아야 하는 게 현대기아차의 그 목표입니다. 게다가 그렇죠.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로만 볼 회사가 아닌 게 그 라인업을 보면 엄청나게 라인업이 많습니다. 해외에만 각 현지 특화된 라인업 다 늘어놓으면 아직까지 현대기아차와는 비교되지 않는 풍부한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올해 해외 현지 전략 차종을 적극적으로 출시를 해야 될 테고요. 네. 올해가 사실 자동차 산업의 어떤 변환점,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소형 SUV 같은 차세대 라인업이 더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나 심지어 전기차 같은 친환경 모델들이 또 가세를 하고 있고 기존의 뭐 중형 세단이나 이런 주력 상품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치열해지고 있고. 유럽의 업체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고 있고 일본 업체들이 좀 떨어지는가 했지만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차들이 또 공세에 치고 나서고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리스크 요인들도 많고 또 기회 요인들도 기회도 많은 많고. 그런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라도 좀 처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올해 춘추 전국 시대다. 그렇습니다. 네, 춘추 전국 시대를 능가하는 그런 박터지는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오늘 건강 잘 챙기시기 올 한해 좋은 기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빅머니 이어집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